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분석했던 기업 중 아이센스, 제넥신,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아이센스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5월 21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 변동은 27,200원에서 28,800원으로 약 5.88%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는 없고요. 이 아이센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영상 업로드 이후 주가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넥신입니다. 이 기업도 제가 5월 21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 변화는 109,100원에서 85,600원으로 거의 21.54%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GI 이노베이션 상장 이슈가 존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인 GI 이노베이션은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 제넥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추후 GI 이노베이션 상장일이 가까워지면 제넥신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항암제 개발사 GI 이노베이션 프리 IPO로 1603억 조달이라고 나와 있고요.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GI 이노베이션은 2017년 7월 설립된 면역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시리즈 C 단계까지 누적 투자 금액 9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올 하반기 코스닥을 목표로 기술성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전문 평가기관 3곳에서 모두 A를 받아 성장성 특례뿐 아니라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가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GI 이노베이션의 5월 26일자 공시인데요. 유상증자 하는 건데 약 운영자금으로 148억 원 정도로 조달을 하는 거고요. 제3자 배정 대상이 여기 제넥신이 약 15만 주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대규모 임상 자금을 위한 CB 발행을 중단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제넥신은 대규모 임상 자금을 위한 CB 발행 및 유증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1분기 기준 제넥신의 현금성 자산은 약 396억 원인데 추가 자금 계획이 어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보시면 제목이 1200억 CB 포기 제넥신 임상 자금 어떻게 6월 17일자 기사이고요. 국내외 바이오텍 보유 지분 추가 매각 유력, DNA 방식 변수 지적도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보시면 제넥신이 1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이게 CB입니다. 이거 발행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자금 조달 방법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넥신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규모 임상을 앞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넥신 측은 일단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상장법인 지분을 매각, 여기서 생긴 돈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넥신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또 제넥신은 약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아이맙 잔여 지분 외에 미국 바이오텍 레졸루트 지분, 그리고 지난해 말 인수한 툴젠 지분, 그리고 네오 이뮨텍 등을 상장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비상장사 주식까지 합치면 제넥신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200억 원 규모의 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은 나온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슈로는 자회사 툴젠의 코스닥 이전 상장 이슈가 존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넥신의 자회사 툴젠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툴젠은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 1위이며 크리스퍼 유전자가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전자가 이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25년 약 14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 코넥스 1위 툴젠, 코스닥 상장 3전 4기 성공할까? 그리고 이거 5월 31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툴젠은 올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재추진한다. 그리고
이전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한 달 전 9만원대던 툴젠 주가도 금일 기준 10만원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6,882억 원으로 코넥스 시장 1위다. 유전자가의 연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툴젠은 관련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기관인 미국 UC 버클리 브로드 연구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라고 나와있고, 밑에 또 보시면 시장 조사 기관 BIS 리서치에 따르면 유전자가의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25년 약 14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넥신에 대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편이지만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87,278원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여기가 수입이 전환가액 한도예요. 거기보다 지금 더 빠져있는 상태죠. 85,600원. 그리고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코로나 백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5월 22일에 업로드를 했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9,270원에서 1,550원으로 13.81% 단기간에 꽤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업도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SBS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신규 VOD 공급 중단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SBS는 스카이라이프의 VOD 사용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VOD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보시면 제목이 SBS 스카이라이프의 신규 VOD 공급 중단이라고 나있고 6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가 CJ ENM에서 지상파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SBS와 주문형 비디오, 이게 VOD이고요. 이거 사용 인상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 SBS는 VOD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방송업계는 이 같은 사용료 인상 요구가 최근 불거진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라는 평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내 넷플릭스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KT 스카이라이프 넷플릭스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고요.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스카이라이프는 넷플릭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7월 내 넷플릭스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 결합 일정 지연 예정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KT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현대 HCN의 자회사인 현대미디어 양수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KT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실제 인수 주체 변경이 된다면 승인 일정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사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KT 현대 HCN 인수 주체 변경 복병 정부 승인 일정 불확실성 증가라고 나와 있고, 이게 6월 1일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면 KT가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현대 HCN의 자회사인 현대미디어 양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T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 기업 결합 심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KT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인수 주체 변경까지 겹치게 된다면 승인 일정이 오는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KT와 KT 스카이라이프 측의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 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를 확인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정위 측은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가 KT로 변경되는 것이 이번 기업 결합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기업 결합 심사가 좀 지연이 되긴 하겠지만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이 결합이 된다면 일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주가에. 이상으로 아이센스, 제넥신,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기업 분석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